그래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김치 냉장고 그냥 냉장고하고 일반 냉장고에서 이렇게 핀이 돌잖아요. 이게 전에 지금 냉기를 전체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핀이 도는데 그 냉장 방식을 여름 같은 때는 보면은 좀 더 그렇게 그 환경 자체가 덥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팬을 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전체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상중하로 골고루 팬을 둬 가지고 순환시키는 방법,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하로 조금만 팬을 두고 순환시키는 방법, 또는 그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 프로펠러를 넣거나 한 개, 두 개나 사이즈가 틀린 작은 거 하나를 하든지 제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존할기를 조금 두는 방식으로 해서 팬을 회전시켜 주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냥 차가운 공기를 내뿜는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내뿜는 구멍 자체를 대중소로 작은 대중소의 반복, 이런 것을 통해서 구경을 틀리게 하면 거기서 서로가 공기가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적은 어떤 전기로도 적은 공기양이 제한되어 있어도 강력한 파동력과 강력한 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냉동실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가령 2시간 속도를 좀 빠르게 움직여주면, 그렇죠, 냉기가 보다도 빨리 순환이 되죠.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딱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순환 속도를, 그걸 한 번은 2시간에 한 번씩 정도는, 그렇죠, 강하게 빠르게 돌아서 냉기를 강하게 유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김치냉장고도 똑같아요. 김치냉장고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냉장고 부분에도 단열재가 이렇게 좀 더 두 겹으로 들어가고, 또 아니면 그게 김치 냉장고에도 단열재가 두 겹으로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한 겹으로는 좀 아무리 힘들, 단열재 두께가 이제 다 이렇게 틀리겠지만은 두 겹으로, 한 겹보다는 두 겹으로 하는 것이 훨씬 냉장고의 기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팬을 빨리 돌리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어떤 내부 안에 똑같은 환경이면, 냉기가 똑같은 환경이면, 그렇지, 야채 같은 것이 보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팬을 빨리 돌려서 순환을 하는 잠깐의 시간, 2시간에 한 번이라든지 1시간에 한 번이라든지 잠깐의 그래서 뭐라 그럴까, 30초 정도의 시간이라도 그렇게 반복을 해주면은 안에가 공기가 틀려져요. 이렇게 틀려져서 보다 신선하게 보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전에 좋은 냉장고를 만드는, 업소용 냉장고 부분에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냉동 창고에도 마찬가지인데, 냉동 창고의 그 방식을 이게 냉풍을 갖다 보다 강하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보다 변화를 주는 거죠. 냉동고 같은 것도 변화를 주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신선하게 보관이 잘 됩니다. 이 방식은 되게 신기하게 들리거나 또 엉터리로 들리시겠지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1시간에 한 번이나 2시간 한 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해 놓은 김치 냉장고나 각종 냉동고, 또 냉장고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출구를 김치 냉장고라든지 각종 냉동거나 냉기를 돌릴 때 대중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 안에를 변화를 줍니다. 그럼 적은 양의 전구로도 강력한 냉동이나 냉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냉장고 같은데도 제 부분이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구리선이 같이 들어갑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전선에 배치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팬도 뭐랄까 뭐 냉각시키는 뭐랄까 냉각기라 그러나 그런 부분도 역시 팬도 들어오는 출구를 들어오는 입구 공기를 여러 군데로 들어오는 게 공기를 이렇게 식히게 하기 위해서 쿨링팬을 만약에 그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해서 돌린다 그랬을 때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 사이즈가 같은 거나 또는 다른 건 크기가 서로 크고 작고 하면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회전축에 대중소 형태로 프로펠러를 돌리면 굉장히 강한 파동이 일어난다고, 선풍기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풍기도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딱 이런 선풍기를 만들면 강력한 선풍기가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시원한 선풍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트윈 형태로 옆에다가도 배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사이즈의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펠러에게 작은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큰 사이즈의 선풍기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에 돌아가는 바람과 각각 다른 사이즈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서로 강한 풍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고요. 그냥 약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강중약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풍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시원하게 같은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시원한 방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프로펠러의 보조 미니 조그만 프로펠러를 하나의 프로펠러 일체형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달아놓으면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업소용 선풍기나 아니면 산업용 선풍기, 이런 농사용 선풍기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서로 프로펠러의 날개가 사이즈가 틀린 이런 것을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를 돌리든지 세 개를 돌리든지 네 개를 드는 거 알아서 하세요. 옆에 네 개 이렇게 옆에 그런 식으로 옆에 두 개를 배치해 트윈 구조로 대두고 세 개를 배치해도 됩니다. 뭐 모터만 돌아가면 되니까요. 전기만 연결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농업용이라든지 좋은 창고 유지할 때 제가 보기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공기 순환 방식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기를 내뿜는 구조를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내뿜으면 굉장히 됩니다. 건물에서 중앙 냉난방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기의 통로를 하나의 통로로 하는 것보다 대중소 형태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서 굉장히 시원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좀 냉기가 됐든 온기가 됐든 골고루 잘 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앙 냉난방 방식을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히터 틀 때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히터에 바람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차 안이 따뜻해집니다. 아시겠죠? 서로 강한 이렇게 다른 사이즈의 프로펠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중소로 제가 이렇게 둔다 그랬죠. 프로펠러도 이렇게 돌릴 때 대중소 형태로 돌린다. 아니면 뭐 그 프로펠러를 위 아래 뭐 좀 상중하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렸을 때 두 개나 세 개의 프로펠러가 상중하로 동시에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서 전체 물을 좀 강하게 빠른 시간에 차갑게 만들 수도 있고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으며 이런 식기세척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 선풍기다 그러면 상중하로 넣는 거예요. 사이즈가 틀린
것을 상중하로 이렇게 놓게 되면 전체 공기가 엄청 차가워집니다. 좋은 냉장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방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벽걸이용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세팅을 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방의 온도가 되게 낮아집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선풍기나 이런 냉각 방식 이런 부분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어컨 방식도 상중하로 이렇게 에어컨을 갖다가 바람을 내뿜는다. 증발기에서 이렇게 스탠드형이라든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에어컨 바람 같은 거나 온풍기 같은 거 이런 거 내뿜을 때도 공기의 통로를 상중하 대중소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서로 온풍이나 냉풍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네. 뭐 송풍기도 이렇게 송풍기도 하나의 통로에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대중서 형태로 구경을 틀리게 하면 송풍 방식 모든 형태의 송풍기 있죠. 강력한 송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각종 순행식이나 공냉식에 있어서도 이 구조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셔서 동영상을 보시든지 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박형국을 치시면은 파란색 박형국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청색 거기에 각종 동영상과 글들이 밑에 댓글로서 수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기 같은 것도 대중서 형태로 물줄기를 쏘게 되면 강력한 물줄기가 이루어집니다. 비대기 구멍이 있잖아요. 비대기 구멍을 사이즈를 틀리게 각각 가운데가 좀 두껍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이게 서로 가깝게 붙여 놓으면은 물줄기가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하게 되고요. 노즐 자체를 십자 형태로 배치해도 괜찮다. 가운데는 좀 두텁게 하고 양 옆으로는 사이즈를 각각 틀린 것을 배치하면 이런 것들이 물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강력한 세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대기 세척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즐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비대기 물통을 거기 그렇죠. 손잡이 오른쪽에 있고 뒷부분에 놓지 않고 이게 이렇게 불편해서 일반 사람들도 여성들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물통을 없애버리고 옆에다 그냥 터치 부분은 버튼식이 하는데 그 옆에다 그냥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뒷부분을 공간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쉬야를 하거나 뒷부분에서 응가를 하실 때 좀 물통이 없는 상태로 좀 뒤로 좀 밀려나면은 훨씬 더 여성이나 남성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여성의 경우에도 키가 큰 여성 둘 다 불편한가 봐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물통 부분을 치워가지고 옆에다 배치함으로써 보다 비대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닥 뭐라 그럴까 이게 시트 있잖아요. 시트 부분을 앉는 부분을 좀 더 얇게 지금보다도 훨씬 한 3분의 1 정도라도 얇게 만들어주면 그게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애기들도 높아 가지고 그 잘 앉으려고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나오는 건조 방식을 제 방식으로 해서 여기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비대에서 그걸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드라이 같은 걸로 그냥 하는데 살균도 하고 그래서 건조 방식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도 대중소의 구멍을 통해서 온풍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판 같은데 전선을 배치를 하잖아요. 전선을 이제 배치하는데 그것을 약간 뭐 두 종류의 전선을 배치해 가지고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틀리게
배치를 하면 그 부분에서도 열기가 또 다르게 일어납니다. 중심되는 부분은 좀 두꺼운 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얇은 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전기요, 전기장판, 뭐 옥장판 이런 것들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방석, 각종 이렇게 방석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선을 밑에 깔았을 때도, 방바닥에 깔았을 때도 대중서 형태로 만약에 깐다면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서 형태거나 사이즈를 두 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부분도 이게 자동 모드를 하나 무조건 둬가지고 잠잘 때 미풍을 하면서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2시간에 한 번 정도 방안을 어차피 차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잠잘 때는 미풍 같은 거 두고는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회전, 잠잘 때는 회전으로 해주고 일단 약간 15초 정도, 뭐랄까 30분에 한 번씩 15초 정도만 이렇게 빠르게 도는 이런 자동 모드를 하나 둬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나 냉장고나 히터기, 온수기나 아니면은 뭐 모든 형태의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에어컨, 온풍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또는 선풍기 이런 부분들은 전기 모터 이런 부분들 기존에 이제 전기의 선을 선기의 선을 각각 두껍게 강중약이라고 했을 때 두껍게 중간 얇게 이런 식으로 전기의 선으로 강중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서 냉기를 갖다가 강중약으로 만든 방식이 있다. 지금의 방식은 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강중약으로 해가지고 한번 자동 모드로 만들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15초 정도는 30초 정도만 강하게 송풍해주고 또 잠자면 이런 식으로 김치 냉장고를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강중약 형태로 수시로 변화를 준다는 거죠. 30분에 하나씩 자동 모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분에 한 번씩 강중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한 15초 정도만 이렇게 돌면 되지 않나요? 15초 강하게 돌 때는 강풍을 쏠 때는 15초 짧은 시간 30초 정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 시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냉장고 안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이렇게 약간 야채같이 그런 강한 바람을 통해서 수분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진공팩이나 아니면 밑에 야채칸이 있어가지고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강한 바람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냥 온도만 차갑게 영향을 받아서 바람도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중약을 만들 때 선풍기 같은 거나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전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틀리게 만들어서 전력의 양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어 방식이죠. 선풍기 같은 것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로봇도 이제 무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력의 양을 통제를 하는 거죠. 전기 자동차도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속도를 변속기 없이 그냥 속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형태의 산업 분야에 이런 전선이 들어가서 전선의 두께 기본 전선은 제 기본 전선은 다 이겁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2가지나 3가지 또는 4가지 몇 개가 됐든 간에 군사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0겹도 상관없어요. 사이즈가 틀린 거를 안정적으로 갈 때는 그렇죠. 안정적인 파형의 전기를 원할 때는 좀 약간 두께를 비슷한 걸 넣어주고 좀 강한 구동력을 원한다 그러면 전기를 좀 차이를 좀 두는 걸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동적인 파동적인 그런 전기가 생겨서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모터나 전기선에 이런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모든 기계 분야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대응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드론, 비행체, 배 할 것 없이 뭐 자동차도 그렇게 모든 부분에 이것이 들어가면 뭐 같은 전기 대비해서 강력한 동적인 파워가 커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